예허! 라라 액바입니다. 오늘은 RSI 증후군, Repeated Strain Injury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약에 아이가 점프를 엄청 해요. 쾅쾅쾅. 우리 집 마당이 너무 미끄러워서 이렇게 막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흔하게 생각할 때는 그 봐 슬개골 탈구를 만들었네, 그 봐 십자인대를 만들었네 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슬개골 탈구와 십자인대는 RSI 증후군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외상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반복되는 외상, 쾅쾅, 점프 이런 게 만드는 질환은 인대나 힘줄 질환인데요. 가장 흔한 거는 앞다리 질환이 더 흔해요, 뒷다리보다. 반복되는 외상의 증후군의 대표적인 거는 바이셉스 텐더나이티스, 그러니까 상완 이두근 힘줄염.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어깨에 있는 힘줄의 염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RSI 증후군은 한 살이 올까요? 아니면 7살이 올까요? 아니면 14살이 올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나이가 많아요. 오케이, 나이가 많을수록 한 살보다는 7살이, 7살보다는 14살이. 왜냐면 반복되기로 쌓이는 게 반복되고 쌓이다가 그 힘줄이 참다가 나이 들어서 고생.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5, 60대 어르신들께서도 70대, 5, 60대는 어르신이 아닌가요? 여하튼 어르신들께서도 힘줄이 잘 다쳐요. 근육이 뼈에 붙을 때, 근육은 새빨간 거, 뼈에 붙을 때는 하얀색 힘줄로 붙는데 그 하얀색 힘줄이 잘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완이두근 힘줄도 어깨를 이렇게 기능하는데 그 부분이 잘 다쳐요. 어깨를 이렇게 펴는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쿵쿵쿵쿵 외상이 있게 되면 그게 잘 다쳐요. 그러면 그게 다쳤는지 지금 우리 아이가 가장 흔하다라고 하는 특히 7세 이상, 특히 10세 이상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단하는 방법은 어깨를 눌러보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냐면 이 부분을 어깨계라고 하겠죠. 몸통에서 나오는 이 어깨, 이 부분이 촉진했을 때 다른 데와 다르게 근육이 떨린다, 아니면 아이가 쳐다본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매핑이라고 해서 손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손으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어깨를 이렇게 만졌는데 어디를 만졌더니 아파한다. 그러면 이거 상완이두근 힘줄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더 정확한 거는 팔꿈치와 어깨를 굽힌 상태에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바이셉스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어려워요. 그래서 외과 쪽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알고 계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일반 전공의 선생님들 중에서 상완 이두근 힘줄, 상완골의 대전자 부분, 아니면 아크로미온 부분, 이런 부분을 수의사 선생님한테 촉진해 달라고 하고, 그 부분에서 팔꿈치와 어깨를 굽힌 상태에서 촉진해서 만약에 거기를 아파한다 그러면 상완 이두근 힘줄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진단해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침치료든 레이저든 크라이오든, 아니면 비용이 안 들어도 온찜질만 하더라도, 비용이 안 들어도 마사지만 하더라도, 비용이 안 들어도 스트레칭만 하더라도, 비용이 안 들어도 근력 강화 운동만 하더라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시면 그런 걸 처방받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MSI라고 하는데요. 메디al shoulder instability라고 해서 어깨가 벌어지는 질환. 이것도 흔하죠. 이거 한 살이 흔할까요? 7살이 흔할까요? 예, 7살이 흔하겠죠. 왜냐면 계속 미끄러지다 보면 이거를, 어깨를 벌어지지 않기 위한 구조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조직이 반복적으로 다치다 보니까 repeated strain injury잖아요. 반복돼서 다치다 보니까 얘네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조금씩 찢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바는 조직, 원래는 이렇게 힐링 돼야 되는데 힐링 반응이 안 되죠. 또 쓰니까, 힐링 될 만하면 또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는 조직이 생기게 되고, 그게 우리 흔하게 어르신들 얘기하는 석회, 정상적으로 난 게 아니라 석회 조직이 됐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게 생기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손으로 진단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보호자님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쉬워요.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 안쪽, 여기 뭐 림프절도 있고 신경도 있는 이런 쪽을 손으로 만져서 일단 아파하는지 보시고, 반대쪽과 비교해서 아파하는지, 아니면 다른데 여기보다 여기를 더 아파하는지, 그런 걸 보시고. 아파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쳐다봐요, 뭐 낑낑거려요, 어깨를 빼려고 그래요, 못 만지게 해요, 하품을 해요, 이런 거 다 반응이니까 그런 반응들이 있는지 그런 걸 보시고. 그래서 RSI가 있으면, 반복되는 뭔가 힘줄염이나 손상이 있으면 어깨 쪽을 아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를 만져보자. 두 번째로 또 흔한 거는 뒷다리 중에서는 사타구니예요. 사타구니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외상으로 다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어질리티 하는 강아지들 제일 많이 다치는 곳, 장요근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되게 잘 다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도 마치 어질리티 하는 강아지처럼 등산을 즐기고 엄청 점프를 하고 터닝을 하고
애견 카페에서 정말 정말 세상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게 십자인대나 슬개골탈구의 원인은 절대 되지 않을 텐데, 거의 되지 않는데 장요근 손상의 원인은 될 수 있다. 진단하는 거는 손으로 이 사타구니 안쪽을 만지고, 특히나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이 장요근이 하는 역할은 사람 제기찰 때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제기찰 때 이게 안쪽으로 오잖아요. 반대로 쭉 핀 상태에서 쭉 돌리게 되면 특히 이거 촉진해서 되게 아파요. 오늘만 하더라도 2명이나 진단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것도, 이상이 있는지 보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30초간 압박 마사지 30초 시고를 한다든가, 다른 침 치료를 한다든가, 수중 치료를 한다든가, 온찜질 치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서 완치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쓰겠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8살에 이게 진단됐으면 지금부터 재활을 해서 15살에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표죠. 40대는 힘줄염이, 20대에 힘줄염이 별로 없어요. 운동선수들 아니면. 운동선수를 너무 많이 쓰니까, 과도할 정도로 쓰니까 힘줄이나 인대가 잘 다치시지만, 일반 사람들이 20대가 많이 다치시겠어요? 근데 40대는요, 꽤 다쳐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아킬레스에 석회 소견이 있어요. 60대는요, 완전 많으시죠. 80대는 다 있으시죠. 근데 그게 통증이 심한 분, 적은 분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이 10살 넘어서까지 뛰어다니는 게 우리 목표. 13살, 15살에 뛰어다니면 정말 축복받았죠. 그게 목표. 그러려면 이런데 통증이 적어야 되니까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아킬레스건도 문제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앞다리에도 아킬레스건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죠. 강아지들은, 사람은 걸을 때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이런 식으로 걷잖아요. 그러면 무너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은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근데 강아지는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고 싶죠. 이거를 잡아주는 게 얘네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애들을 무너지지 않게 잡는 게 얘네,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다리는 이쪽에 굽힘, 손목을 굽히는 근육, 여기가 잘 다치고, 그래서 특히 중대형견에서 손목에 과신전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 거고, 강아지 뒷다리에서는 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곳이 잘 다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증상이 없는데도 아킬레스건에 석회된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거는 반복적으로 많이 써서 그래요. 막 오래 달리기를 오래 하고 등산을 취미로 하고 있고 막 자전거를 타고 계속 쓰니까, 반복적으로 쓰니까 석회가 된 거죠. 왜냐면 찢어졌다가 붙었다가 찢어졌다가 붙었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석회 소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니까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하세요. 증상 있을 때는 체외 충격고 가지세요 라고 하니까,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아킬레스건에 RSI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마사지 받고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발목 관절을 굽혔다가 폈다가 서서히 일정한 님 여기서 저항이 됐다, 그만, 스탑. 이때 포인트는 아이가 싫어하지 않아야 되고, 이때 포인트는 아이가 허리가 쭉 펴져 있어야 돼.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오히려 안 다치겠죠. 필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아니라 매너를 지켜야죠. 매너는 천천히, 일정한님,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되더네. 더 이상 여기서 안 펴지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10초에서 15초 정도 기다리시고 천천히 굽히시고, 그런 거를 하루에 3세트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천천히 굽혔다 폈다를 20번 정도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방법이고, 제가 뒷발에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슬개골 탈구가 있거나 십자인대, 특히 수술한 아이들 대부분이 그러고, 고관절 수술한 애들은 거의 90% 그러는데 발목이 펴져요. 무슨 말이냐면, 고관절 수술을 하면, 십자인대나 슬개골 수술을 하면 다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발목이 펴져요. 발목은 오히려 또 과신전돼요. 이렇게 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굽혔다 폈다를, 발목도. 2차적으로 문제가 잘 생기는 대표적인 곳이에요. 아킬레스랑 발목 관절. 또 오늘은 RSI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반복적으로 다리를 쓰는 게 슬개골 십자인대, 가장 흔한 정형외과 질환에 오는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 없다. 외상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그런데 바이셉스, 상완 이두근 힘줄이랑 MSI, 내측 어깨, 그 다음에 여기 손목 펴짐 근육들, 그 다음에 아킬레스, 장요근, 이런 데가 힘줄이나 인대 이런 게 RSI다.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뭔가 상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에서도 굉장히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졌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픈 거 제일 싫어요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진단과 평가, 재활 방법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거기에는 운찜질, 스트레칭, 마사지 등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나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나 못해 나 재활센터 못 다녀, 나 뭐 시간 못 내. 아니, 재활센터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찜질을 매일 하는 건 정성이잖아요. 그분은 그럼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야 그 마사지 하다가 다쳐, ROM 하다가 다쳐. 이것도 제일 싫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정한 힘으로 천천히 하시면 안 다쳐요. 진짜예요. 천천히 하시고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 뭐 무슨 말이냐면, 이게 ROM의 정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매너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맞춤으로 요것만 해도 돼요. 이것까지 안 하면 정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흔하게 뭐 강아지 3개월이 사람한테 1년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재활센터 가는 것보다 매일 집에서 재활하는 게 아이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15분이라도 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에블린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